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5개 분기 말에 매출 7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뛰었는데 지난해 한파를 맞았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흑자 전환하며 실적 회복 신호탄을 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21조 959억 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조 3,329억 원으로 11% 줄었는데요. 그래도 증권가 전망치를 뛰어넘으며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68억 달러를 넘어서며 1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60% 이상 급증하는 등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은 2월 국제 수지를 발표했습니다. 2월 경상 수지는 68억 6천만 달러로 10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었고요. 반도체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흑자폭은 전월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확인이 됐습니다.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66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었습니다. 또 오늘 오전 개장 전에는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회복과 갤럭시 S24 판매 호조에 힘입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31% 증가하면서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 시장의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뒤이어서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B2B와 구독사업 확대 등으로 매출은 21조 1천억 원 가량으로 발표를 한 가운데 역대 1분기 매출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하면서 1조 3천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대 하락으로 출발해 그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1.01% 내림세 보여주면서 지수는 2,714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600개가량 포착이 되는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1%대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SK하이닉스도 2% 넘는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LG전자는 2% 넘게 탄력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또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CPI, 대한민국 총선 등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 짙은 모습입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9월여일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1,3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오늘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 보이면서 4,3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은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1.49%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869선에 걸쳐져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금리 불확실성에 제약바이오 약세는 지속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도 뉴욕 증시 연동되면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감에 전선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유가 고공행진 속 정유 가스 관련주도 탄력 받아갑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팔자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1,3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매도세 보이면서 5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가운데 개인만이 지수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정유 가스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탄력 받아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선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의 연속성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선 관련주 AI 시대에 따른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등 전력 소모가 큰 신기술이 등장하고 또 선진국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 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이 맞물리면서 관련주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구리 가격이
치솟는 것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구리는 전선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인데 전선기업은 원재재값 상승분을 전선 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은 긍정적인 요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구리 가격은 11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국제 구리 가격이 연내 1,2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오늘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원전선과 가온전선 각각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원전선 2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가온전선도 8% 넘게 강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선도 강합니다. 현재 8% 넘는 빨간불 켜내면서 12,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연준에서는 금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이벅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시장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국제 유가 역시도 5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감이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우리 양대시장 이 영향을 받으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하락은 어느 정도 방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LG전자 역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간은 오늘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되는 만큼 이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 브런치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양대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1%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굿뉴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저는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굿뉴스로 꼽았습니다. 사실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그 흐름에서 시장의 흐름이 조금 좋지 않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대신에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좀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오랜만에 온 사이클 자체가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제 본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사실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만약에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지난 3월 20일부터는 뭐 거의 전거래일까지는 이 수급의 80%에서 90%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괜찮다 보니까 주가는 좀 1%대 빠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빠지고 미국의 나스닥도 1.4% 빠진 상황이고 뭐 AMD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도 다 뭐 3%에서 7%대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묵직하게 1%대 하락이면은 굉장히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불안감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투심에는 조금 부담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실적 베이스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런 업종 자체가 좋아진다는 점은 어쨌든 시장의 체력은 상당히 좀 단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장 시작 전에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쪽의 하락세를 살펴본다면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 이탈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긍정적인 뉴스로 바라보셨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1.41% 내림세 보이면서 84,1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바라보신 굿뉴스도 알아볼게요. 네, 지금 새로운 그 AI에서 파생되는 어떤 하나의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HBM3 그다음에 CXL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유로모핑 나오고 했는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 관련해서 지금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이 어저께 이제 새롭게 저도 유리기판 관련 주예요 뿌 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결국은 테마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테마는 한정되어 있는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해요. 크게 가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후발주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태풍이 이제 습도를 먹으면서 점점 커지듯이 네. 그 규모를 계속 키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로의 어떤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을 좀 거쳐가는 그런 흐름들이 잡힌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테마가 하나 형성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초전도체도 그렇지만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너무 먼 미래의 어떤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SKC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SKC가 올라오거든요. 그 이유가 올해 2분기부터 미국 조지아주의 자회사를 통해서 양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유리기판 대장주였던 필옵틱스라든지 지금 YC캠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장비가 납품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지금 현재 관련 테마들이 형성되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물론 뭐 삼성에서 이 유리기판 양산화하는 시점은 2026년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좀 괴리감이 있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일단 선발로 SKC에서 요거를 먼저 진행한다라는 부분이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라는 이런 기사들은 분명히 좋은 호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좋은 기사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유리기판주의 랠리를 조금 굿뉴스로 바라보셨고요. 테마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HB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뒤를 이은 종이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지난
지난달 15일에 짚어주셨던 종목인데 벌써 수익률이 121% 정도나 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도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신고가를 들어가는 종목들은 최근에 장이 좋다 보니까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모멘텀 자체가 AI라는 이제 이 2024년도를 장악하는 어떤 메가 트렌드의 한 축을 담당한다라고 봤을 때는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만큼 조정 구간을 분명히 잡아갈 거거든요. 그런 조정 구간을 노려서 진입을 해야지 급등하는 거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C에서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기업들의 뭐 수주라든지 아니면 개발 진행 중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가일 지정 예고라든지 경고 종목 이런 거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장주들이 좀 바뀔 가능성은 네. 있지만 이쪽 테마들이 그 CXL 처음에 나왔을 때 뭐 네오셈이라든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AI 쪽에 이 연계된 새로운 테마들은 계속해서 좀 시세를 낼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테마들 시세를 낼 가능성 있지만 지금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배드뉴스는 반대로 어떤 걸로 바라보셨나요? 배드뉴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게 됐을 때 과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안 그래도 어제 매파 발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유가는 일단 뭐 인위적인 어떤 그 공급을 쥐어짜면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 이 유가 생산량의 뭐 1위, 뭐 매장량도 1위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만큼 퍼내느냐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상방은 좀 막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올해 대선이 있는 만큼 이런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크고요. 뭐 여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크고 이 유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잡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는 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항단 돌파하고 추세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증시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드뉴스로 뽑아봤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한다라는 부분 배드뉴스로 보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뉴스로 보셨나요? 네, 저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을 좀 부정적인 뉴스로 꼽았는데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도 이제 유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줬었던 중요한 요인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뭐 최근에 연준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조금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점도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연 3매와 2회 차이는 점 한두 개의 차이였거든요. 굉장히 극소한 차이였는데 이렇게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항상 뭐 작년 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연초부터 뭐 바로 금리 인하할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좀 큰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물가 지표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고요. 국제 정세가 바뀌는 이런 흐름들이 물가에 좀 부담감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점, 지겹도록 한 2, 3년 동안 매크로 지표 체크하시느라 굉장히 좀 지치셨을 텐데 그러한 기조가 아무래도 좀 한동안은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 봐야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시장이 생각이 많으면 잘 안 움직여요. 생각해야 될 게 많으면. 왜냐면 여러 사람들이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고민거리가 많은 시장에서는 상승을 하는 거를 아예 뭐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해도 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저항과 그리고 이제 고민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이 쉽지 않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연속성을 가지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지금 지수 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 투자 심리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포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잡고 계시던 분들도 이러한 흐름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은 좀 지쳐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고 이제 해당 부분이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던 미국 증시의 차익에 대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적으로 좀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연준에선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발언들 어떻게 나올지 체크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섹터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섹터에서는 8%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섹터들은 대체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세 속에서 지금 LPG 섹터에서 6%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윤활유 섹터에서는 3%대, 정유 섹터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5%대 강세 흐름 지금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그 아래서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34%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은 섹터 뉴로모픽 반도체 섹터입니다. 2.93%의 내림세, CXL에서는 2.65%의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HBM 섹터에서는 2.6%의 하락률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섹터도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59%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엔터 4사 중에서는 JYP 엔터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섹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이 섹터들 중에서 어떤 섹터 흐름을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좀 같이 묶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산업군들 중에서 유리기판을 제외한 뭐 LPG나 윤활유, 정유, 전선 이거는 사실 에너지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공급망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원자재와 연관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유를 뺀 나머지 세 가지 산업군도 결국에는 이제 유가나 뭐 천연가스 이런 쪽으로 엮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선도 물론 변압기 쪽이 있지만 오늘은 변압은 약하고 변전과 이제 구리 전선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쪽이 트리거가 나오게 되는 거는 구리 가격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은 그런 부분들과 앞으로도 구리 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부 산업군들 빼고 상당히 지금 글로벌적인 정세와 유사한 관련이 있는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보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정말 명확하게 바라보고 좀 우리가 이슈가 계속 될 것 같고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산업군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가 254종목, 하락 종목수가 633종목으로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400종목 상승인데 하락이 거의 1200종목이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수급 쏠림이 계속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산업이 딱 나눠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충분히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다면은 그 안에서 포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선 자체를 내가 좋아하는 종목으로 보시기보다는 수급이 명확하게 쏠리고 이슈가 집중이 되는 쪽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으시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정도로 좀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섹터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유리기판을 제외하고는 에너지로 묶이고 있는 섹터고요. 이 섹터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수급이 쏠리는 섹터를 지금 지점에서는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에너지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일제전기 지난 시간에도 짚어주셨잖아요. 지금은 좀 밀리고 있지만 오늘 고가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포지션이 두 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선 쪽과 이제 변압기 쪽을 동시에 하는데 사실 사업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좀 뜯어보시면 전선 쪽이 훨씬 더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제 수조장고 같은 경우는 지금 변압기 쪽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변압기 쪽에 대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그 수급이 전선과 송전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오더라도 저는 변압기 산업에 대한 성장성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시장보다 앞으로 투자액 뭐 이제 50년까지는 3,300조 엄청난 숫자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이렇게 시장에서 반도체가 눌리게 되면 반도체와 연관된 산업군으로 좀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에 대한 일부 조정들을 같이 맞춰주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5일선도 깨지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 보시면서 단기 눌림이 좀 더 강해졌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의 중장기적인 매력은 뛰어난 종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연관된 사업군으로 묶이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지점인 만큼 보유자분들께서는 비중을 좀 조절을 해보시고 신규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조금 지난 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좀 특징적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네. 시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 섹터는 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 종목 수가 적을 때는 그 수급이 단일 섹터, 아침부터 강한 섹터로 장 끝날 때까지 계속 쏠리는 그런 현상들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어떤 강한 시세가 쏠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 내에서 어떤 매매 포인트를 찾아서 공략을 하는 쪽으로의 접근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아까 온디바이스 AI 관련돼서 지금 하락률 뭐 가장 크다라는 부분들을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약간 세론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팹리스라든지 그런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섹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 오늘 뭐 단기장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거를 하나의 또 매수 기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라든지 아니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하나 마이크론 등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대기 매수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오늘같이 어떤 시장의 미증시 영향을 받아서 하락이 나오는 이런 장이 아니라면 반도체 섹터는 어찌됐든 빅사이클을 따라서 지금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향후 잘 나올 거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어떤 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에서의 실적도 개선된다라는 거. 뭐 일단 가이던스 나와 있는 대로 거의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1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삼성전자 저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소부장 쪽은 실적이 안 나올까라는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이 있는 네. 그런 쪽으로의 투자도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뭐 방향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투자 쪽은 어찌됐든 시장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
단에서의 공략을 한번 노려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시장에 지금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테마 단에서의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를 좀 바라보시고요. 반도체주는 좀 긴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실적을 발표했고 LG전자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요.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은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의 전망치는 뛰어넘으면서 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한 2%대 정도로 상승으로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실적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방했네라는 네. 부분이고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봐야겠죠. 경쟁에 대한 심화가 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재료비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인건비도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영업이익을 훼손하는 데는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사실 가전에 대한 수요가 명확하게 회복이 되면서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전장발에 대한 영향이 좀 일부 있었고 수주잔고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장 쪽이 어쨌든 조금의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적 자체는 사실 후행 지표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거를 이제 뒤에 확인하는 과정인데 아무래도 신사업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로봇 같은 부분에서의 사업성이 좀 상당히 뛰어나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만 파악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LG 쪽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LG 관련된 종목군들 대다수가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전반적인 센티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산업별로 이슈가 되고 있고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산업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거든요. 특히나 외국인 기관이 연속적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이제 LG전자의 개별적인 이런 이슈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수급의 기조가 그렇게 연속성 있게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리나 이런 부분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선순위로 올라올 또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를 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지금 전장이 조금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실적이 조금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추주 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리 자체는 매력적인 자리지만 선순위로 올라갈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자리가 이제 실적을 따라서 좀 턴할 자리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실까요? 일단 바닥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해도 크게 늦지 않을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위치는 될 수 있겠죠. 저점을 이탈한다라면 바로 손절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손절이 한 3%. 만약에 여기가 정말 바닥이 되었다. 그러면 수익은 굉장히 크게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익비는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긴 하지만 저는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비추세에 놓여 있고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후에 봐도 늦지 않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생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리 자체는 매력지만 역시나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상승하는 섹터를 살펴봤을 때 전선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전력 설비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교체 수요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섹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쪽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변압기 쪽이 오늘 좀 조정이 많이 나와서 일부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산업적인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전력망 자체가 60년대, 70년도 정도에 좀 됐습니다. 특히나 70년도 중후반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이게 교체 시기가 3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기들을 이제 1차로, 2차로 넘어오는 부분인데 지금 아직도 바꿔야 되는 변압기 같은 경우가
보니까 아직도 60% 70%의 비중이 넘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 꼭 변압기를 들어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미국이라는 지역이 지금 변압기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좀 해외에 대한 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쪽도 그렇고 일본 쪽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글로벌적인 변압기들이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대형 초고압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압기 쪽이 워낙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 5배 이상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연관된 산업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전선이나 이런 부분이 움직이는 이유도 물론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에 강력하게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산업적인 리포트를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변압기 쪽이 먼저 구조적으로 설치가 되고 중간단에 이제 또 이런 전기를 보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전선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업 사이클 자체가 변압기 대비했을 때는 한 1.1년에서 한 1.5년 정도 후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설치를 같이 하는 그런 궤도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변압기가 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전선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후행하는 흐름들이 좀 더 강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교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런 관심도들은 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교체 수요도 좀 도래를 했고요. 수주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변압기 다음이 전선인데 전선이 후행하는 흐름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럼 원픽 섹터는 이 안에서 혹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구리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선 쪽을 제가 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구리 가격과 전선 가격은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이게 네. 법적으로 구리 가격이 높아지면 전선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구리의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한번 사이클이 바뀌면 상당히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공급망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주요 생산하는 광산에서 지금 생산 차질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광산의 채굴에 대한 이런 힘든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광산에 대한 이런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안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구리 광산에 대한 투자 캐파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리를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거 대비했을 땐 거의 한 30% 수준까지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광산 같은 경우는 돈을 딱 띡 내자마자 공장처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광산도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히토류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장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원론적인 생산에 대한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로는 재련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또 구리를 재련하는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로우 데이터, 로우 머티리얼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걸 재련하는 쪽에서도 공급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8,000달러 수준에서 이제 9,000달러, 뭐 많게는 10,00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공급 부족이 계속 나타날 거고 이 시기 자체가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위치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리 관련주로 보셔도 되고 저는 여전히 전선 관련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갖고 온 오늘 종목은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제 구리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구산업과 대창이 먼저 움직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풍산이라든지 LS 같은 종목군들이 좀 따라가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풍산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의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구산업 구리하면 이구산업 대창이지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약 24%로 풍산과 더불어서 과점 시장을 만들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EV라든지 전기전자, 도매상 뭐 이런 쪽으로 수출이 그 매출 비중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전기전자 쪽에서 지금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매출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고요. 최근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실적을 바라보시면 상당히 좀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 주 요인이 원재료 가격 하락입니다. 근데 지금 원재료 가격 상승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이 구리 가격이 굉장히 강할 때 항상 갔었던 가격대가 7,000원 라인입니다. 지금 5,000원대죠. 그래서 충분히 상방은 크게 열어놓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해당 부분을 뚫어주려면 6,200원에서 6,500원대 라인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2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300원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원픽 종목으로 2구 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현재가로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6,200원, 손절 라인 4,300원입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력 설비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선 관련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최근까지 강했던 게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이었고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원전 관련 섹터를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종목들을 보면요. AI라는 이 메가 트렌드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AI라는 전기를 먹는 하마 이걸 가동시키기 위해서 전력 설비도 더 좋아져야 되겠고 뭐 기존에 오래된 낙후된 어떤 그 설비들을 교체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장비들로 이렇게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110볼트짜리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선에서 일단 소모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전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다라는 부분들. 결국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구리 가격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뭐 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 전력 소모, 전력 수요 이런 부분들이 급증할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원전 역시 신재생 에너지라는 어떤 뭐 아리백에 따른 뭐 그런 네.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AI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줘야 되는 부족한 이 부분을 채워넣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뭐 칠레 뭐 원전 수주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원전주들 또 향후 계속해서 이런 수주에 관련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련 종목들 우리가 조금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한전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전력까지 가는 그런 거를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원전 내에도 사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탑픽으로 주목하는 종목은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종목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원전 테마 하면 약간 좀 식상한 면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대선 전부터 정책주로서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고 시세를 크게 냈었기 때문에 시세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 탄력이 별로 그렇게 가파르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뭐 시세가 크게 나왔던 부분도 없고 매물대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이슈가 보인다면 이 종목이 좀 대장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측 제어 설비 쪽으로 네.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원전을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주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사업 쪽으로는 이제 원전 해체 쪽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AI 시대에 원전이 뭐 확산되는 또 유가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유가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 필요하신
사람들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도 늘려가고 있지만 또 신재생 에너지로 어떤 친환경 에너지로 이 원전도 지금 포함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전력을 막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효율성은 원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원전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가 방송국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세가 안 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생각했던 가격단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밀렸는데 네. 윗꼬리를 달고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항단은 돌파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은 해두시고요. 손절가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요일장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종가쯤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고, 목표가는 신고가까지는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6,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26,500원이니까 이 구간을 이탈하면 추세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신한테 오늘 접근하시는 종가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 주가 36,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2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에너지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4월 거래를 시작하면서 부각받았던 쪽이 면세와 관련된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무려 일주일 만에 지금 27%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좀 고가를 더 찍었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지점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달성하시면 일단 수익 실현 한번 네. 하셔야겠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다른 대외 변수로 인해서 빠지는데 사실 더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1선과의 조금의 이런 이격을 좁히면서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노리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항공 쪽이나 면세 쪽 실적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매출은 이미 이전에 직전 고점 라인이죠. 7,000원대에 조금 일매출이 굉장히 잘 나올 때를 뛰어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력 지금 지점에서도 더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급이 집중되는 섹터 위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후에 소부장주들의 실적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도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수급의 연속성 의구심이 나오는 만큼 후순위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